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혈액투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치료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내과 교수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신장이 왜 중요한지,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신장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신장의 중요성과 나빠지는 이유.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몸에서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몸에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신장이 합니다. 둘째,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필요한 여러 호르몬과 효소를 생산합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등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몸이 붓습니다.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며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요독증이라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신장은 왜 나빠질까요?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자체에 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장 안에 있는 조직인 사구체에 손상이 되는 사구체 신염이나 유전성 신장 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다른 병이 신장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이 2가지 질환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건강한 분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매년 1%씩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은 훨씬 빨리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있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만성 콩팥병의 진행 정도는 신장이 피를 걸러주는 능력인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초기 단계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3단계와 4단계는 중기 단계로 이때부터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통,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감소, 구역감, 혈뇨, 부종,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5단계는 말기 단계로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는 요독증이 나타나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겨 병원에 방문하면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한번 나빠진 신장은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고, 이미 신장이 나빠졌다면 되도록 초기에 발견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발견하란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장 상태는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혈뇨를 확인할 수 있고, 피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치가 안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의 깊게 봐야 할 가이드라인은 됩니다. 수치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것이 정말로 신장 문제인지 아니면 감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 문제가 정말로 맞다면 빨리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장병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은 신체 컨디션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부 건강한 상태에서의 신장관리법.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장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관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신장병 예방법이고 2차 예방은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관리법입니다. 3차 예방은 말기 단계에서의 관리법입니다. 먼저 건강한 상태에서의 관리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위험인자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장병이 없는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병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평생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금주, 금연, 염분 조절 등 식습관 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관리할 때마다 투석을 늦출 가능성이 3배씩 증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가지씩 관리하지 않을 때마다 투석을 받게 될 가능성이 3배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방법은 꾸준한 운동과 체중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현재 처방받고 복용 중인 약을 빼놓지 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먹다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운동이든 관계없이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땀이 적당히 나고 숨이 조금 찰 때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특히 걷기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식습관 관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신장에 단백질 섭취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고기나 생선류는 일절 입에 대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신장에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몸무게 1kg당 0.6에서 0.8g 정도는 섭취해야만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근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식사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끼니 때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고기는 탁구공 정도 크기, 생선은 한 토막, 두부는 5분의 1모, 계란은 1개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에 콩팥에 과부하가 일어나 무리를 줄 수 있어서 몸무게 1kg당 단백질 2g 이상 넘는 고단백 식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약 2000mg, 소금으로는 약 5g입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은 하루 평균 8.3g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3g 이상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체액량 증가, 부종과 고혈압, 단백뇨, 콩팥 경화증을 통해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4.5g입니다. 라면에 김치까지 드시면 5g을 초과하게 됩니다. 물냉면 한 그릇에는 6.7g, 칼국수는 7.3g으로 한 끼 식사가 하루 소금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나트륨의 경우 신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무염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꺼번에 소금을 다 빼고 먹으면 입맛을 잃어서 먹는 양 자체가 줄고 근손실이 발생하거나 탈수, 그리고 우울감까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힘들지 않으면서 나트륨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서히 소금 섭취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식단 중 가장 짠 음식부터 하나씩 빼보세요.
둘째, 국은 밥그릇 용기에 담아 드시거나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먹지 않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셋째,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식품별 나트륨 함유량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음식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면 부종과 혈압 감소 효과는 금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쌓이면 저염 식사를 실천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차이가 10년, 20년 후에 콩팥병 발생 여부로 뚜렷이 나타납니다. 10년에서 20년 뒤가 그려지시나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생도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손주도 보실 텐데요. 저염 시기는 그때 투석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한 콩팥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부 신장병 초기와 중기 관리법. 이제 이미 신장병이 발생한 경우의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1에서 2단계는 비교적 초기여서 원인 질환 치료를 통해 신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혈당과 혈압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사구체 신염이 있다면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로 단백뇨나 혈뇨 교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낭신의 경우 물혹의 단계에 따라 물혹이 커지지 않게 하는 약물 치료도 시도해 볼 수 있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 이외에도 생활 습관 관리를 건강할 때보다는 더 엄격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의 경우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g 이상은 섭취하지 마시고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 이하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칼륨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신장에 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와 달리 1에서 2단계에서는 칼륨 섭취가 오히려 권장됩니다. 칼륨은 WHO에서 최소 3500mg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칼륨이 혈관 이완 효과와 나트륨 배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감자, 바나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아보카도, 요구르트 등에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끼니 혹은 간식으로 적절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하는지 적게 마셔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요로 결석이 있거나 다낭신,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실 것을 권장하고 반대로 저나트륨혈증이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이상 물을 억지로 더 많이 마시거나 적게 마실 필요는 없고 갈증이 날 때마다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부터는 수분, 전해질 조절이나 노폐물 배설 장애, 호르몬 기능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특히 4단계부터는 그 증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콩팥 합병증으로 빈혈이 생기고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섭취와 주사를 통해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식습관도 더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칼륨의 경우 콩팥병 4단계 이상으로 진행했을 때부터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줄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잡곡보다는 백미를 추천드립니다. 채소는 물에 담궜다가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고 칼륨이 많은 토마토, 바나나, 수박, 참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부 말기 단계 관리와 긍정적 마인드. 신장병 말기 단계인 5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식을 받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암이나 가족을 잃은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투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의 시작입니다. 투석 치료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투석을 이해하고 치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요독 증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체 혹은 내사자 이식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아주 다행인 기회입니다.
이식받은 콩팥은 콩팥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식은 원래의 콩팥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콩팥병 관리는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 건강의 중요성과 단계별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건강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운동, 저염식,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넷째, 한 가지를 관리할 때마다 투석을 늦출 가능성이 3배씩 증가합니다. 다섯째, 신장병의 단계에 따라 관리법이 달라지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관리하셔야 합니다. 10년, 20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와 손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5회,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며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장관리 수칙을 잘 숙지하셔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